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당신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과거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그때 그럴 때는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 혹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진 않나요? 내일은 어떻게? 앞으로 나는? 혹시 내가 병에 걸리면? 아이 앞날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숭이처럼 계속 도망다니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의 원숭이라고요. 인도 고대 문헌에서 원숭이는 뭘 상징했을까요? 제멋대로 충동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로 달려가 후회하고 미래로 달려가 불안해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인 지금, 여기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정말 살고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당신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음식의 맛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오후 3시 회의를 걱정하고 있나요?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손가락은 이미 휴대폰을 들었나요? 당신이 가족과 있을 때도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나요? 당신의 나이가 이미 60대, 70대라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쳐버렸을까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손녀가 학교 미술 발표회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날이었어요. 손녀가 무대 위에서 열심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카톡을 확인하고 SNS를 스크롤하고. 그때 손녀가 무대에서 잠깐 시선을 할머니에게로 보냈대요. 손녀가 그 순간 실망했대요. 나중에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자꾸 휴대폰을 봐? 그분은 깜짝 놀랐어요. 손녀가 지금 무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대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충분히 행복하려고 생각했나요? 아이가 자라면, 직장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은퇴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요. 행복은 언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만 있다는 것을요. 마치 당신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계속 결말을 궁금해하면서 보는 것처럼요. 그렇게 보면 영화가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화면에 있지 않거든요. 당신은 미래의 결말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티라는 선물을요. 한국말로는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이 뭘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밥을 먹고 있다면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고 아는 것. 당신이 산책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산책하고 있다고 아는 것.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고 아는 것. 이것이 마음챙김입니다. 정말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은 아직 모르십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나요? 이것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 과학도 증명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8주간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어요. 결과는 뭘까요? 첫째, 회백질이 증가했습니다. 학습, 기억,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커졌어요. 둘째, 편도체가 감소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가 축소되었어요. 즉, 마음챙김을 하면 뇌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이 호르몬이 많거든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세로토닌도 증가합니다. 항우울제가 하는 일이 바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명상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료센터들은 지금 환자들에게 명상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불안 장애 환자들에게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못지않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챙김을 연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첫째, 불안감이 감소합니다. 우리의 불안의 90%는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면 지금 당신이 죽어 있나요? 아니죠. 지금 당신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괜찮아요. 둘째, 우울감이 감소합니다. 우울은 과거에서 옵니다. 우리가 했던 실수,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상처. 하지만 과거는 지나갔어요. 현재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셋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요즘 우리의 집중력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균 집중 시간이 8초라고 해요. 금붕어보다 짧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면 뇌의 집중력 회로가 강해집니다. 근육을 운동하면 강해지는 것처럼요. 넷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당신이 현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더 생생해집니다. 음식은 더 맛있어 보여요. 가족의 웃음소리는 더 아름다워요. 자연은 더 신비로워요. 마치 당신이 삶을 흑백 영화에서 컬러 영화로 바꾸는 것처럼요. 다섯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마음 챙김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느껴요.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아이들도 느껴요. 엄마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아이는 느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배워봅시다. 첫 번째, 식사 명상입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혹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 세대는 더 심해요. TV도 켜고 신문도 펴고 밥을 먹어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어디 있나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음식이 들어왔는데 이걸 못 느끼네? 그럼 더 먹어야겠다. 신호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과식을 합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음식에 감사하지 않아요. 한 끼의 밥이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는지 아세요? 씨앗을 뿌린 농부, 물을 준 농부, 해를 기도한 농부, 수확한 농부, 도정한 사람, 운반한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위해 밥을 준비한 사람. 몇십 명의 손이 당신의 한 끼를 위해 움직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먹어요. 30초에 끝내요. 오늘은 다르게 해봅시다. 식사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준비하기. 밥을 먹기 5분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TV도 끕니다. 휴대폰도 끕니다. 중요해요. 나는 이제 5분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잊겠다. 이 5분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습니다. 혹시 식구들이 있다면 모두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함께 조용히 앉으세요. 2단계 감사하기.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했을까? 농부의 얼굴을 상상해봐요. 한여름에 아래에서 일하는 농부. 이분들 덕분에 내가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당신을 위해 밥을 준비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머니든 아내든 자신이든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고마워요. 3단계 보기. 눈을 열고 밥을 봅니다. 정말 자세히 봅니다. 밥의 색은 어떤가요? 흰색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들여다보세요. 미세한 노란빛이 있지 않나요? 반찬은요? 나물이라면 나뭇잎의 질감을 봐요. 고기라면 얼마나 양념이 잘 되었는지 봐요. 오, 누군가 이걸 정성스럽게 준비했구나. 4단계 냄새 맡기. 밥 그릇을 가져가 코에 갖다 댑니다. 밥의 냄새는 어떤가요? 고소한가요? 반찬의 냄새는요? 들기름 향기? 고추장 향기? 향기는 우리의 뇌에 직접 연결됩니다. 냄새를 진정으로 느낄 때 당신의 뇌는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라고 반응해요. 그러면 당신의 소화기관이 준비됩니다. 침도 나오고 소화액도 나와요. 5단계 한 숟가락 떠서 잠깐 멈추기. 밥 한 숟가락을 떠요. 그리고 입에 넣기 전에 멈춰요. 그 숟가락을 들었을 때의 무게를 느껴봐요. 꽤 무겁네. 숟가락이 입으로 향할 때의 움직임을 느껴봐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먹는 행동 전체를 자동으로 해요. 눈도 제대로 안 뜨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천천히 느리게 해봐요. 6단계 입에 넣고 닫기.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지 마세요. 누군가 말을 걸어도 마음 챙김 중이라고 손짓합니다. 입을 깨물지 말고 음식이 입 안에서 천천히 녹기를 기다려요. 7단계 온도 느끼기. 음식의 온도를 느껴봐요. 따뜻한 밥이 입을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국이 혓바닥을 데우고 우리의 혀는 수천 개의 감각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온도를 느껴봐요. 8단계 식감 느끼기. 밥의 식감은 어떤가요? 부드럽고 쌀알이 살짝 씹히는 느낌? 나물은요? 오독오독한 느낌? 고기는요? 부드럽게 녹는 느낌? 각 음식이 주는 고유한 식감을 느껴봐요. 9단계 맛 느끼기. 마지막으로 맛을 느껴봐요. 우리의 혀는 5가지 기본 맛을 느껴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밥을 먹을 때 이 맛들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느껴봐요. 밥의 단맛? 조금 있어요. 쌀의 단맛, 나물의 짠맛, 고추장의 단맛과 짠맛. 10단계 삼키기. 이제 천천히 씹어요. 보통 한 입을 할 때 2-3번 씹고 삼킵니다. 하지만 식사 명상할 때는 20-30번 씹어봐요. 정말로 음식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처음 씹었을 때의 맛과 20번 씹었을 때의 맛이 달라요. 처음에는 강한 맛이 있다가 나중에는 미묘한 맛들이 나타나요. 마치 포도주를 마시듯이 복합적인 맛이 나타나요. 이것이 정말 신비로워요. 11단계 반복하기.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한 끼를 20-30분에 걸쳐서 먹어요. 보통 한 끼는 15분 정도 걸리는데 마음 챙김으로 하면 30분 걸립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시간 가치가 뭔가요? 30분 vs 평생의 소화 건강, 식욕 조절, 그리고 음식 감사. 당신은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식사 명상의 효과. 한 끼만 해도 이런 효과를 느껴요. 첫째,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둘째,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요. 뇌가 신호를 받거든요. 셋째,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를 느껴요. 넷째, 자신의 건강을 더 챙기게 돼요. 이 음식이 내 몸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난 40년간 매일 먹은 밥이 몇 끼일까요? 40년 365일 세끼 약 44,000끼. 44,000끼를 당신은 먹으면서 먹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단 한 끼만이라도 당신의 인생에 가치 있는 44영 첫 번째 끼니를 온전히 현재에서 경험해봐요. 두 번째, 걷기 명상입니다. 산책을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뭐 하고 있나요?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요. 아, 내 직장 문제는 어떻게 풀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말, 왜 그랬을까? 뉴스를 듣고 있어요. 팟캐스트, 영어 공부, 책, 낭독 등등. 휴대폰을 봐요. 카톡이 왔나? 메일은? SNS는? 산책을 하는데도 마음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당신은 건강을 위해 산책하러 나갔는데 몸만 나가고 마음은 집에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반감되어요. 오늘은 다르게 해봅시다. 1단계 준비하기. 산책을 나가기 전에 휴대폰을 집에 두거나 음소거로 해요. 이제 30분은 이 세상과 단절된다. 이 시간은 나와 자연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의도를 설정해요. 2단계 첫 5분 마이너스 몸을 느끼며 걷기. 처음 5분은 천천히 걸어요. 목표를 정하지 말아요. 어디까지 가자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요. 마치 아기가 처음 걷는 것처럼.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요. 좌발을 들어 올린다.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다. 공중에서의 무게가 느껴진다. 발이 앞으로 나아간다. 공기를 가르고 발이 땅에 닿는다. 닿는 순간의 충격이 다리 전체로 퍼진다. 우발을 들어 올린다. 반복. 한 발 한 발을 정말 의식적으로 걸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마치 로봇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2-3분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당신의 걸음이 자연스러워져요. 동시에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발에 집중하면 걱정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3단계 다음 5분 마이너스 호흡을 느끼며 걷기. 이제 호흡에 집중해요. 숨을 들이마신다. 코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 배가 볼록해진다. 잠깐 멈춘다. 천천히 숨을 내쉰다. 입으로 천천히 나간다. 배가 쏙 들어간다. 이 호흡과 발걸음을 일치시켜 봐요. 예를 들어 발 세 걸음을 디딘다 숨 한 번 들이마신다. 발 네 걸음을 디딘다 숨을 내쉰다.
이렇게 하면 호흡과 움직임이 하나가 되어요.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이 상태를 플로우 상태라고 해요. 과학자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부르는 이 상태에 들어가면 당신의 뇌는 엔도르핀을 분비해요. 행복의 호르몬입니다. 4단계 다음 10분 마이너스 주변을 보며 느끼기. 이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봅니다. 정말 자세히 봅니다. 나무를 봅시다. 나뭇잎의 색은 뭔가요? 녹색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들여다보세요. 깊은 초록색? 연한 초록색? 약간의 노란색? 갈색? 잎의 모양은? 둥근가요? 뾰족한가요? 가장자리는 어떤가요? 나뭇잎에 햇빛이 비치면서 만드는 그림자는 어떤가요? 잎을 만져봐요. 벚나무 잎은 가능하지만 선인장은 피해요. 질감은? 부드러운가요? 거칠한가요? 습기가 있나요? 하늘을 봅시다. 구름을 봐요. 구름의 모양은 뭔가요? 흰 구름? 회색 구름? 검은 구름? 구름이 움직이는 속도는? 저 구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바람을 느껴봅시다. 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친다. 얼마나 강한가요? 약한 미풍인가요? 강한 바람인가요? 바람의 방향은? 바람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린다. 바람이 당신의 옷자락을 펄럭거린다. 햇빛을 느껴봅시다. 햇빛이 당신의 피부에 닿는다. 따뜻한가요? 햇빛이 당신의 눈에 들어올 때의 황금빛은 어떤가요? 소리를 들어봅시다. 새가 우는 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도시라면 자동차 소리? 하지만 이런 소리들을 소음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냥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각각의 소리가 고유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냄새를 맡아봅시다. 흙냄새, 풀냄새, 꽃향기, 바다에 가면 바다 냄새. 이런 모든 자극들이 당신의 감각을 깨워요. 마치 오랫동안 자고 있던 감각들이 눈을 뜨는 것처럼. 5단계 마지막 5분 마이너스 전체를 경험하기.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요. 발걸음, 호흡,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지금 생각이 올라왔구나. 내 직장 문제가 떠올랐네. 그것을 밀어내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고 관찰해요. 내 마음이 지금 과거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자, 다시 발걸음으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으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당신의 마음이 더 선명해져요. 마치 렌즈를 닦는 것처럼. 걷기 명상의 효과. 첫째, 신체 건강입니다. 원래 산책의 효과는 모두 얻으면서 추가로 마음까지 챙겨요. 둘째, 정신 건강입니다. 30분의 자연 속 마음 챙김은 우울증 약 복용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창의력입니다. 마음 챙김으로 걸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주 떠올라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깊은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넷째, 감정 정화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자연과의 만남이 우리의 신경계를 재설정해 줍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심한 불안증이 있었어요. 매사에 걱정했어요. 약도 여러 가지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산책을 해보세요 라고 조언했대요. 처음엔 별로였어요. 하지만 계속했대요. 그리고 3개월 뒤 깜짝 놀랐대요. 불안감이 70%나 줄었대요. 약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당신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부터 30분 산책을 해보세요. 핸드폰은 끄고 그냥 걸으세요. 현재에 있으세요. 당신의 일상 속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설거지가 싫으신가요? 지루하고 귀찮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 작은 일에 시간을 쓰냐고 생각하신가요? 청소도 싫고 빨래도 싫고 요리하는 것도 귀찮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마치 벌칙처럼. 하지만 불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모든 행동은 명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생활 불교의 핵심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온도를 느껴봅시다. 따뜻한 물이 손을 감싼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데 잠깐 있으면 손이 따뜻해진다. 온도의 변화를 느껴봐요. 이것만 해도 아, 나는 살아있고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릇의 감각을 느껴봅시다. 그릇의 질감은 어떤가요? 도자기의 거친 느낌? 유리의 매끈한 느낌? 스테인리스의 차가운 느낌? 밥이 남아있는 그릇은 미끄러워요. 비누가 묻으면 더 미끄러워요.
이 미끄러운 감각을 느껴봐요. 그릇이 당신의 손을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진짜 재미있어요. 비누 거품을 느껴봅시다. 비누가 묻으면 수백 개의 작은 거품이 생겨요. 거품을 만질 때의 촉감은 솜처럼 부드러운가요? 거품이 터질 때의 느낌? 냄새를 맡아봅시다. 비누의 향기는 뭔가요? 레몬향? 라벤더향? 음식물이 남아있는 그릇에서 나는 냄새? 물이 흐르면서 나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 철철 흐르는 소리? 거품이 터지면서 나는 소소한 소리? 각각의 소리를 악기 소리처럼 들어봐요. 마치 천연음악회를 듣듯이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껴봅시다. 뜨거운 물이 손을 데운다. 나는 산다. 그릇을 만질 수 있다. 나는 손이 있다. 냄새를 맡는다. 나는 코가 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귀가 있다. 이 모든 감각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 가능하면 기계식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설거지를 해요. 왜냐하면 손으로 할 때 감각이 더 많이 살아나거든요. 또한 설거지 중에는 휴대폰을 절대 봐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설거지를 한다. 오직 그것만 한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기본이니까요. 청소 명상도 같은 방식으로 청소할 때 빗자루 소리를 들어봐요. 먼지가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봐요. 청소약의 냄새를 맡아봐요. 각 동작을 의식적으로 해요. 빨래 명상도 같은 방식으로 빨래를 할 때 옷감의 질감을 느껴봐요. 세제의 향기를 맡아봐요. 물이 옷감에 스며드는 모습을 봐요. 요리 명상도 같은 방식으로 요리할 때 채소를 자르는 소리를 들어봐요. 기름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아봐요. 냄비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봐요. 모든 일상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위에서 배운 것들은 행동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감정과 생각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불안감을 다루기. 혹시 당신은 종종 불안을 느끼시나요? 경제적 불안, 건강 불안, 자녀 걱정, 미래 걱정. 우리의 불안 감정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감정에 휩쓸립니다. 아, 또 불안해졌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야. 나는 대비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불안 생각 더 큰 불안 더 많은 생각 악순환. 이것이 우리가 겪는 악순환입니다. 마음챙김의 관점. 그런데 여기서 마음챙김이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1단계 그 감정을 인정합니다. 아, 지금 불안한 감정이 있구나. 내 가슴이 철렁하고 있구나. 호흡이 빨라졌구나.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피해요. 이런 건 느끼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하지만 이렇게 할 때 불안이 더 커져요. 마치 못 본 척하는 아이처럼요. 하지만 마음챙김에서는 반대입니다. 불안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자. 2단계 그 감정에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아, 불안이 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여기에 판단을 덧붙여요. 이것은 나쁜 신호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할 거야. 앞으로 모든 게 망쳐질 거야. 이 판단들이 문제예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봐요. 불안감이 있다. 그것뿐이다. 3단계 그 감정을 바라봅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아, 내 안에서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불안이가 나타났네. 마치 날씨가 바뀌는 것을 보듯이. 오늘은 흐린 날씨네. 내일은 맑을 거겠지. 우리는 흐린 날씨가 싫다고 해서 흐린 날씨를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감정도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신기하게도 불안감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저항하거나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낌, 감정, 생각은 모두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밀어내려고 하거나 따라가려고 할 때만 고통이 생깁니다. 파도의 비유.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름바다에 가서 파도가 몰려올 때를 생각해봐요. 1. 파도를 잡으려고 할 때 헤엄쳐서 파도를 잡으려고 하세요. 하지만 파도는 계속 움직여요. 힘만 들어요. 왜 안 잡혀? 나 지친다. 2.
파도를 밀어내려고 할 때, 이 파도는 싫다. 없어져야 해. 그러면서 팔을 휘저어요. 하지만 파도는 계속 와요. 계속 싸워요. 피곤해요. 3. 파도를 바라볼 때, 그냥 파도가 오는 것을 봐요. 가슴팍까지 물이 차오르지만 우리는 숨을 하고 있어요. 파도는 지나가요. 그러면 또 다른 파도가 와요. 우리는 그것도 그냥 봐요. 결국 파도는 계속 오고 가고 우리는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생각도 같습니다. 생각은 계속 올라와요. 우리가 방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에 반응하지 않으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가요.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당신이 밤에 자려고 누우면 계속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은 왜 내게 저런 말을 했지? 앞으로. 보통 이럴 때 우리는 1. 생각을 밀어내려고 해요. 아, 이런 생각하지 말자. 자야 돼. 하지만 자꾸 계속 떠올라요. 더 자꾸 떠올라요. 심리학에서 이걸 반발 효과라고 해요.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올라온다는 뜻. 2. 또는 생각을 따라가요. 맞다, 내일 어떻게 하지? 아, 그리고 그 사람 문제도 풀어야 하고. 그러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더 복잡해져요. 하지만 마음챙김의 방법.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자, 현재로 돌아가자. 나는 지금 침대에 누워 있다. 천정이 보인다. 베개가 부드럽다. 이렇게 할 때 생각은 자연스럽게 가요. 물론 5분 뒤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요. 아, 또 생각이 떠올랐구나. 좋아, 다시 현재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당신의 마음이 더 선명해져요. 생각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요. 결국 당신은 편하게 잠들어요. 우울감을 다루기. 우울은 과거에서 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상처 줬어. 나는 실패했어. 이런 생각들이 우울감을 만들어요. 마음챙김의 방법은 1단계 우울감을 인정합니다. 아, 지금 우울한 감정이 있구나. 2단계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해서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우울감이 있다. 3단계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지금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현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안전한가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숨을 쉬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뭔가요?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다른 선택? 당신이 현재에 집중할 때 우울감은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우울은 과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거든요. 과거를 바꾸고 싶은 절망감에서요. 하지만 현재는 이미 지금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 당신이 불안을 느낍니다. 당신은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신 불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평생 불안을 껴안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의 깊은 깨달음은 당신은 불안이 아니다. 당신 안에 불안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관찰자의 관점입니다. 당신의 방에 파리가 날아다닙니다. 파리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파리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파리는 당신 방 안에 있을 뿐 당신이 파리인 건 아닙니다. 생각도 같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당신 마음 안에 떠올랐다고 해서 당신이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불안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 안에 떠올랐을 뿐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당신은 해방됩니다. 진정한 자유. 내가 불안하다 vs 내 안에 불안이 있다.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당신의 정체성이 불안입니다. 당신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문장 당신은 중립적인 관찰자이고 불안이라는 현상이 당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불안이 아니라 불안을 관찰할 수 있는 누군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 감독처럼요. 영화 배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 감정, 감각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을 관찰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계속 탐구하면 당신은 깊은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오면 모든 게 달라져요. 당신은 더 이상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다는 것에서 온다는 것으로.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숭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도망다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챙김입니다. 현재에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첫째, 식사 명상입니다. 밥 한 끼를 온전히 현재에서 먹기. 음식의 맛, 냄새, 색, 온도, 식감을 모두 경험하기. 둘째, 걷기 명상입니다. 산책을 명상으로 바꾸기. 발걸음, 호흡, 주변의 모든 것을 느끼기. 셋째, 일상 명상입니다.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되기.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넷째, 감정의 마음챙김입니다. 불안, 우울감을 관찰하기. 감정의 주인이 되기. 다섯째, 관찰자의 관점입니다. 당신 자신이 아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바라보기. 진정한 자유 얻기. 오늘 하루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 한 끼의 밥을 마음챙김으로 먹기. 한 번의 산책을 마음챙김으로 하기. 두 번째 단계. 설거지, 청소, 빨래 중 하나를 마음챙김으로 하기. 불안감이 올 때 관찰하기 연습하기. 세 번째 단계.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되기. 당신의 인생이 변하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지난 40년, 50년, 60년을 살으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쳤을까요? 손녀가 할머니 바라고 부를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밥 한 끼의 소중함, 자연의 아름다움, 숨 쉬는 것에 감사함.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깨달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불자들은 말합니다. 업이라고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나는 현재에 살겠다.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현재 순간에 대한 선택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숨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심장 박동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이 모든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열심히 수행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현재에 있기. 지금 여기에 충실하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한 끼의 밥부터. 당신의 한 번의 산책부터. 당신의 한 번의 깊은 숨부터. 현재에 있으세요.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당신의 삶은 무한한 지금들의 집합입니다. 각각의 지금을 충실히 사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온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25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당신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현재 순간이 아름답길 바랍니다.